네, 지난해 2월 3일이었죠.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데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2천여 명, 전남에서는 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 시설과 종교 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최근에는 IM 선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폭증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광주시 방역당국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난 1년여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사령탑이시죠.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1년여 동안의 광주시 방역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67%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을까? 어떤 요인이 있었던 저희들이 것인지. 이제 사실은 전체 확진자 발생 숫자로 따지면 그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면은 서울, 경기나 대구, 경북 빼고는 좀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높았습니까, 면에서는 광주가? 네네 확진자 발생하는 인구 대비 숫자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또 시장님 방침도 그랬고 일단 모든 방역의 어떤 모든 과정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오픈하고 공개하고 공유하자. 이런 게 주요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동선 발표하고 막 이랬을 때는 좀 불만들이 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방역 원칙에 따라서 발표하지 않아도 될 동선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리고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 네네.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면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과정들을 시민들께 오픈을 했고 또 네. 즉각 또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던 것이 좀 더 신뢰를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도 매일 오후 2시면 네네, 브리핑장에 그렇습니다. 서시는데 네네.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궁금할까? 그다음에 또 언론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아침에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네. 또 이제는 뭐 거의 일상적인 생활이 돼가지고 1시 정도에는 마지막 점검회의 하고 네. 또 빠진 거 없는지 또 다른 부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확진자 발생하는 숫자 중심으로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좀 취합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네, 것들이 네.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조금 우왕좌왕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 질병청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1년을 되돌아볼 때 네. 맨 처음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모든 기준은 메르스에 맞췄어요. 이거 메르스랑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거 메르스하고 맞추자. 네네. 그래서 메르스에 맞춘 게 메르스는 그때 거의 치사율이 한 30%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굉장히 같은 높았죠. 경우는 한 2% 내외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분리 빨리 시키고 여기가 이제 중환자가 될 수 있으니 집중으로 치료하고 이제 메르스에 준해서 다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기준이 뭐야? 또 뭐 어떤 걸로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누구는 밀접이야?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도 많았고. 시민들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우왕좌왕했었던 것도 네네. 있고 저 역시 이제 언론에 있지만 네. 언론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처음 접해본 그랬었죠. 경우라 네. 언론에서도 취재하는데 굉장히 조금 당황해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년들을 쭉 돌이켜 보면 한 6번 정도 위기가 있었다고 광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셨는데 네네. 그 6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21세기 그렇게 터졌을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네. 메르스처럼 조심조심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빼내는 환자들은 그래도 그때 보훈병원이랑 우리 시립병원에 의료진들이 와서 또 군의관들이 병원은 네. 와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봤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3, 4월에 신천지가 터졌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때 병상 신천지하고 나눔도 빨리 그 준비팀 뭐 TF를 구성해가지고 명단 빨리 확보했는데 그때는 사실 다행히도 그 대구 가신 분이 11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추가 확산이 별로 안 많았죠. 근데 이제 대구가 폭발적으로 퍼졌을 때 네. 이제 저희가 병상을 나눴죠. 네네. 그래서 광주 정신을 좀 보여줬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딱 터진 게 광륵사발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광륵사발. 처음에 절에서 또 스님이랑 해서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역학조사로 추진을 해보니 결국은 그게 서울에서 맨 처음 시작됐던 방문 판매. 방문 판매. 그게 대전으로 오고 그 대전 방문 판매와 또 관련했던 사람들이 우리 광주로 온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절에서는 오는 그 신도들이 중간매기 역할만 했던 건데 우리는 네네. 그때 광륵사발 그래갖고 정교기 시설에서 터진 걸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저희들이 7월, 8월 됐을 때는 유흥업소발이 또 터졌죠. 네, 근데 유흥업소. 그 유흥업소발도 저희도 처음에는 유흥업소라고 계속 판단했었는데 그때 사랑제일교회 말에 광화문하고 연결됐었죠. 네. 그때 에피소드가 저희가 그때 우리 유흥업소 관련해서 확진자 되셨던 분이 자기는 동선을 숨기면서 영광 백수 해안도로 갔다 왔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GPS를 봐보니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었죠. 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광화문발이 네. 한번 터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이제 유흥업소랑 이런 것들이 한 번 또 터졌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남대랑 뭐 이런데 좀 확산이 되고 교도소랑 또 확산이 네네.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것도 역시 서울에 있는 그 확진자들이 여기 광주 오면서 퍼졌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이 그때 가장 충격을 우리 시민들이 받았던 게 이제 전남대병원에서 네. 그게 확산되면서 좀 상당한 걱정이 충격이었었습니다. 됐었죠. 전남대병원.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양원이 우리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게 터지기는 했는데 이제 요양원이 먼저 에버그린 요양원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이 요양 환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양 환자가 생길 수 있으니 요양 전담병원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판에 이제 또 효정 요양병원이 터졌죠. 네. 그래서 그거 터지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금년 새벽 벽두에 터졌어요. 네네. 효정 요양병원이. 네네. 그리고 나서 효정 요양병원을 이제 전국의 중수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병상을 다 나누고 났더니 이제 국제학교가 터져버렸죠. 네, 한숨 그래서- 돌릴만 하니까 네, 다시 네, 또 네. 네.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놓고 병상을 안정화시켜 놓으면 또 다른 건이 터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 발이 터지면서 또 저희들이 전국적인 또 이슈가 돼버렸죠. 이런 대량 감염 사태를 역학조사를 하시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동선을 숨기거나 네네. 아니면 허위로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가장 역학조사할 때 많이 힘들었던 때가 사실은 그런 사랑제일교회 관련 광화문 집회 때였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이동, 네.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도 전국 이동이 있었지만 그거는 소그룹으로 어떤 방문 판매 업에 관련된 사람만 움직였는데 그랬었죠. 네.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서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이제 질병청에서는 뭐 GP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명단도 내려주고 그럴 정도로 예, 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겼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말했던 백수해안다로 갔다. 네. 또 우리 중흥 골드스파 가가지고 골드스파 안 갔는데 갔다고 거짓말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다 광화문 집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나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자꾸 캐묻느냐, 내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할 때 제일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방역 역학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장 또 시민들께 이슈가 됐었던 게 송파 60번이었잖아요. 네네. 그 송파 60번이 서울에서 광주 오셔가지고 그런 가족의 동선을 숨기면서 이제 확산의 그 기간을 우리 역학조사 기간을 놓치면서 네네. 많이 확산시켰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에서도 서울에서도 고발을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네네. 우리 광주시에 이런 신자들을 그 광화문 집회 모시고 갔던 그런 모집책으로 됐던 그 목사님 한 네네. 분도 저희들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도 기소 의견이 나와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 보강 수사 요청이 와서 지금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조금은 불편한 점이 불가피하게 갈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거리두기, 그다음에 영업 제한 네.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불만이 상당히 네, 그렇죠. 크죠. 그래서 네.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제 재난대책본부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본부장님으로서 고심이 제일 크죠. 그러면 이제 저야 우리 방역 당국에다는 거리두기나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질병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죠.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으로서 제일 큰 고심이 이제 그러면 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 하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우리 행정의 눈으로만, 행정의 판단으로만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모시고 민간 공동대책위를 통해서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좀 조화를 이룰 건지 네. 좀 좋은 의견 주시라 해서 함께 의논하고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종교계, 또 음. 때에 따라서는 중소 그런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때는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시려고 상당히 노력은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는 시청에서 직접 숙식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네네네. 들리던데. 저희가 그때 올 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1,900번 명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게 금년 1월 달에만 7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한 300명, 11월에 한 200명대.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제 그걸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아, 이거는 24시간 우리가 정말로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이제 집무실에서 보내시면서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또 이렇게 계도하고 캠페인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일벌백계 수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혹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도 한번 봐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년 지난 한 해하고 올해 오면서 사실은 감염병 그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7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광륵사발이 터졌을 때만 해도 역학조사나 이런 게 좀 미흡해가지고 그 질병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광화문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역학조사 심층팀이 좀 투입이 됐고요. 네. 이제 기초 역학조사는 보건소라든지 우리 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됐고요. 네. 또 저희들이 이제 이게 환자 숫자가 몇백 명씩 대량으로 터질 때는 이제 각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확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누수되는 경향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잡는 그런 시스템도 다시 좀 보완을 했고요. 네. 또 아까 그런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좀 보완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이 광주시의 보건행정 체계를 다시 또 재편해 볼 수 있는 네, 이런 더 기회를 보완도 준 것 했었고요. 같아요. 네네. 네네. 앞으로 지금 현재도 코로나19는 계속 진행형이고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네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임 체인저가 바로 백신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에서도 2월 이번 달인가요? 네네. 이번 달부터 시작됐는데 백신 접종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일단 발표한 그런 계획상으로 하면 저희가 2월 말쯤부터는 의료진부터 접종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에 대한 접종은 주로 권역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호남권역센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권역이라면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그래서 그 권역센터에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격리병원에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은 한 2월 말경 부터나 3월 초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접종이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해왔던 의료 인력들도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네. 백신이 이제 워낙 그 뭐 초저온으로 보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교육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의료 인력들 더 넣고 또 예를 들면 특수 인력도 역학조사관, 소방관들, 뭐 현장 그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직원들 뭐 이런 분들까지 한 다음에 아마 2분기 정도 넘어서는 이제 시민들한테 네.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1분기 말경에라도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 용량이 접종이 가능하다면 뭐 방문 접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상온에서 보관이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렇게 발표. 방문 접종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제 그거는 좀 불신이라기보다는 적응증을 어디다가 하는 게 맞느냐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임상시험상 봤을 때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는데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성적서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네네. 아직은 좀 더 신중하자라는 수준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 좀 진행하는 상황 봐가지고 식약처가 그 접종 연령대를 결정해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접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네네.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백신은 어떻습니까?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백신은 또 괜찮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해갖고 몇 명 이외에 또 특정 지역 말고는 안 나온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또 시험 성적을 더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식약처에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병청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독을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네. 감독을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훨씬 네. 준수한다든지 또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데 현재는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그 이쪽으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그렇죠. 다행인데. 네네. 근데 백신에는 혹여라도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이렇게 전파력이 높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지역 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해외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 유입자 전체 해외 유입해 오신 분들 중에 확진자인 경우에는 전체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검사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이제 지역에다까지 해가지고 혹시 그쯤 무렵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다른 지역에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 환자 것도 샘플링을 유전자 검체를 요구하면 그것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호남청에서도 저 이제 얼마 전에 나주나 이런 데서도 있었기 때문에 검체를 이미 한 번은 보냈어요. 네네. 거기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은 더 선제적으로 더 대처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또 1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제 모든 각 분야에서는 뭐 선제 검사하는 것부터 검체 채취하고 환자 의뢰하고 또 중증 경증에 따라 의뢰하고 또 후송 조치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확진자를 빨리 확인해 가지고 선별 빨리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이제 그 기조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현재 지금 300명, 1000명대 했다가 500명, 300명, 이제 200명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하게 지금 잦아든 건 아니라서 한 측면으로는 그걸로 가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예방접종을 네. 어떻게 안정하게 할 거냐. 안정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뜨려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2월까지는 최대한 설 이후까지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거에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접종 해가지고 이게 접종을 당초에 저희가 11월까지는 우리 시의 시민들의 70%인 한 100만 명 정도는 네네. 넣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전제는 2월까지 네. 저희들이 안정화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접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관건은 최선을 역시나 이제 다하겠습니다. 확산세를 막는 그렇습니다. 안정화가. 이게 1번 선결 요건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년 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온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올해는 정말 11월에는 제가 민방위복을 입지 않고 우리가 이제 우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라고 마지막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저도 빨리 이 노란 옷을 벗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함께 코로나 1년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본색 설 민심과 함께 코로나 1년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